허름한 김밥집 한쪽 자리,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여자를 한참 바라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여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배고프시죠? 그 말에 노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누가 들어도 평범한 말인데 노인에게만은 전혀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여자가 계산서를 내밀자 노인은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그 종이 한쪽에 적힌 작은 글자 하나 때문에 그건 평생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시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노인의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자가 돌아가려는 순간 노인은 급히 그녀를 불러세웠다. 여자는 천천히 뒤돌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노인의 표정을 단숨에 굳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가 조용히 남긴 단 한마디. 그 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은입니다. 28살이고 작은 동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복지관으로 출근합니다.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리고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죠. 급여는 많지 않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복지관 옆 골목에 작은 김밥집이 있어요. 이모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저는 거의 매일 거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하은아, 오늘도 왔구나. 네, 미란 이모. 오늘도 김밥 한 줄 주세요. 정미란 이모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이모가 혼자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요즘 윤호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최윤호는 제 연인이에요. 3년째 만나고 있는 사이죠. 투자회사에서 일하는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신 노인분이 눈에 띄었어요. 며칠 전부터 가끔 보였던 분이었거든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옷차림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운동화도 해져 있고 바지에도 기운 자국이 보였죠. 항상 김밥 한 줄만 시켜서 천천히 드시더라고요. 반찬도 많이 드시지 않으시고 물만 자주 마셨어요. 이모, 저 할아버지 혼자 사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몇 번 봤는데 항상 혼자 와. 가족은 없으실까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제 쪽을 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저는 반찬 몇 가지를 더 담아서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많이 내고프시죠? 내고프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옛날 방언 같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힘들지 않나 해서. 아니에요, 전혀요. 할아버지가 씩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수가.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그러면서 김밥을 다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고마웠어, 젊은이. 또 오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니 좀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쓰러웠죠. 이모, 저 할아버지 자주 오시나요? 응, 일주일에 3~4번은 와. 혼자 사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저녁에 복지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윤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뭐해? 방금 집에 왔어. 너는? 나도 집이야.
오늘 어땠어? 평범했어? 그런데 복지관 근처 김밥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자주 오시는데 혼자 사시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외로우시겠네. 응, 그래서 반찬 좀 챙겨드렸어. 역시 우리 하은이. 착하다. 윤호가 칭찬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참 하은아. 응? 우리 할아버지가 널 만나고 싶대. 갑자기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할아버지가요? 왜 갑자기? 글쎄, 그냥 손자 여자친구가 궁금하시나 봐. 그렇구나. 언제요? 이번 주말 어때?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집으로 와.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 정식 소개라고 하니 긴장됐어요. 윤호 할아버지를 뵙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좀 특이하신 분이야. 특이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특이해요? 직접 보면 알 거야. 윤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도 평상시처럼 복지관에서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김밥집에 가니 어제 그 할아버지가 또 와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그래, 또 왔어. 오늘도 김밥 드실까요? 응, 그렇게 하자. 이번에도 김밥 한 줄만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반찬을 조금씩 드셨죠. 저는 또 반찬을 더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고맙네. 그런데 젊은이는 참 착하구나.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일해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힘든 일이겠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받겠구나. 돈보다는 보람이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상했어요. 경험이 많아 보이시는 말투였거든요. 할아버지는 뭘 하셨어요? 나, 별거 안 했어. 그냥 살았지. 모호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날 저녁에 윤호와 만났어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은아, 기다렸어? 아니야, 방금 왔어. 커피 사줄게. 고마워.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호야,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왜 그렇게 궁금해해? 처음 뵙는 거니까 미리 알고 싶어서요. 윤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좀 독특하세요. 또 독특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독특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끔 예상 못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예상 못한 행동이라고 하시는군요. 예를 들면요? 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보면 알 거야. 윤호가 애매하게 말하니 더 궁금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날도 김밥집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미소가 뭔가 의미심장했었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냥 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외로운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김밥집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응, 여기 김밥이 맛있어서. 그런가요? 이모가 잘하시죠. 할아버지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김밥 한 줄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저를 유심히 보시곤 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께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이 근처야.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있긴 한데 자주 못 봐. 할아버지의 답변은 항상 간단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날씨가 추웠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옷이 너무 얇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따뜻한 국물 드릴까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이모께 부탁해서 미역국을 한 그릇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네, 젊은이.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국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가요? 응, 대부분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는 참 마음이 예쁘구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그래.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돈이 없어도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하시네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요? 그렇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같았어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별거 안 했어. 그냥 이것저것. 그래도 뭔가는 하셨겠죠? 사람들이랑 일했지. 사람들과 일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재미있는 일이었나요?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멀리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뭔가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늦으셨네요. 응, 좀 볼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셨어요? 그냥 만날 사람이 있었지. 만날 사람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가족분이세요? 비슷한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날도 김밥을 드시면서 저를 계속 보셨어요. 평소보다 더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 남자친구 있나? 갑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좋다는 게 어떻게 좋은 거야? 성실하고 착해요. 돈은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버는지 묻는군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다 돈 얘기부터 하던데. 사람이 더 중요하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점심 먹고 복지관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뭔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윤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너는? 나도 집이야.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랑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요? 너 얘기. 저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야,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할아버지가 널 많이 궁금해 하셔.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네요. 왜요? 어디서 봤다고 하시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서 봤다고 하신다고요? 어디서요? 그건 안 말씀하시더라. 이상하네요. 나도 그래서 궁금해. 할아버지가 저를 어디서 보셨다는 걸까요? 저는 윤호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혹시 사진으로 보신 건 아닐까요? 사진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진도 안 보여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럼 어디서 보신 걸까요? 모르겠어. 내일 할아버지께 다시 물어볼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할아버지 얘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우연히 어디서 마주친 적이 있나 생각해 봤지만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김밥집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왔어. 오늘도 김밥 드실까요?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고 있었거든요. 젊은이, 남자친구 이름이 뭐야? 갑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물어보시네요. 윤호예요. 윤호? 성은? 최윤호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최윤호라고 했나? 네, 맞아요. 그 친구 어떤 일에? 투자회사에서 일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혹시 윤호를 아세요?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할아버지가 김밥을 다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고마웠어, 젊은이. 네, 또 오세요. 할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뒤돌아보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오후에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할아버지의 반응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윤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호야, 할아버지께 물어봤어? 응,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셨어? 곧 알 거라고 하시더라. 곧 알 거라고 하셨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계획이 있으시다니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어디서 봤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윤호 얘기를 물어보셨을까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좋은 분 같았어요. 그냥 제 걱정이 과한 것 같았죠. 며칠 후면 윤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윤호 집에 가는 날이 됐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꽃들이 아름다웠죠. 하은아, 긴장하지 마. 윤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많이 긴장됐어요. 처음 뵙는 자리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컸어요. 거실만 해도 제 집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였어요. 윤호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다른 분들이셨죠. 어머니, 하은이에요. 윤호가 저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하은입니다.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윤호 어머니 최민경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 하은 씨구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아. 민경 여사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윤호가 물어봤어요. 아버님은 잠시 외출하셨어. 민경 여사가 대답하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은 씨는 어떤 일 하시나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갑자기 월급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얼마인데요? 200만 원 정도입니다. 민경 여사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2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절약해서 살고 있어요. 절약이라.
우리 윤호는 그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데 윤호가 그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때 메이드가 차를 가져왔어요. 차 드세요. 메이드가 제 앞에 찻잔을 놓았는데 실수로 받침대에 물이 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메이드가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냅킨으로 물을 닦았어요. 민경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하은 씨가 실수하신 거네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아니라니요? 분명히 하은 씨가 잔을 흔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메이드가 실수한 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사과했어요. 괜히 변명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다시 정리할게요. 냅킨으로 깨끗하게 닦아드렸어요. 민경 여사가 제 반응을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잠시 후 거실 테이블 위에 값비싸 보이는 브로치가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어머,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두세요. 민경 여사가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떨어져서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부서지면 어때요? 돈으로 다시 사면 되죠. 돈으로 다시 사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아까운 거 아닌가요? 하은 씨는 이런 게 아까운가 보네요. 뭔가 시험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저는 물건의 가치보다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 민경 여사가 비웃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탁이 정말 컸고 음식도 정말 많았어요. 하은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가리는 거 없어요. 가리는 거 없다고요? 그럼 비싼 음식도 먹어봤겠네요. 비싸고 싼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는 건 맛있는 거죠. 식사 중에도 계속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랍스터 어때요? 맛있어요.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 마리에 20만 원 해요. 20만 원이라고 하시니 놀랐어요. 제 일주일 식비보다 많았거든요. 비싸네요. 이런 걸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신기하겠네요. 민경 여사의 말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 후 윤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민경 여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하은 씨,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우리 윤호랑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어요?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사랑해드릴 수 있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나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착하기만 하면 바보가 돼요. 착하기만 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은 씨는 우리 가문에 맞지 않아요. 가문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다르다고 하시는군요. 그때 윤호가 돌아왔어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하은 씨랑 인사만 나눴어. 윤호를 보는 민경 여사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윤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셨죠? 괜찮아요. 미안해, 하은아.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경 여사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윤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어머니가 또 만나자고 하셔. 또 만나자고 하시네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 무슨 일로요? 잘 모르겠어.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시네. 윤호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가볼게요. 고마워, 하은아. 그런데 윤호의 어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민경 여사가 계속 저를 반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윤호가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윤호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조롱과 시험이 계속되더라도 견뎌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윤호도 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온 시간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 주말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 주말이 됐어요. 윤호와 함께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무거웠어요. 민경 여사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은 씨, 지난번에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때요?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신 건가요?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지 말이에요. 또 가문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윤호를 사랑해요. 사랑으로 다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닌가요? 민경 여사가 한숨을 쉬셨어요. 하은 씨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건가요? 현실을 몰라요. 현실을 모른다고 하시는군요. 윤호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게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윤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경 여사가 윤호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하은이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하지만 윤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 우리 집을 포기할 수도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유산 상속 같은 거 말이야. 유산 상속 얘기를 하시는군요. 어머니,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중요한 문제잖아. 윤호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나 봐요. 민경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밥집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셨거든요. 할아버지, 윤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라고요? 그럼 이분이 윤호 할아버지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오, 젊은이 여기 있었구나. 젊은이라고 부르시네요. 할아버지, 하은이를 아세요? 윤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안다마다. 어떻게 아시는데요? 김밥집에서 만났지. 김밥집에서 만났다고 하시네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윤호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러셨다고 하시는군요. 왜요? 너를 보고 싶어서, 저를 보고 싶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민경 여사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며칠 동안 이 아이를 지켜봤어. 며칠 동안 저를 지켜보셨다고 하시네요. 지켜보셨다고요? 응, 어떤 아이인지 궁금했거든. 윤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하면 재미없잖아.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젊은이 놀랐지? 네, 정말 놀랐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었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시네요. 무슨 일이요? 너를 제대로 보려면 그래야 했거든. 저를 제대로 보려면 그래야 했다고 하시는군요. 민경 여사가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아버님, 그런 식으로 하실 일이 아니죠. 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 진짜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진짜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나와 함께 나갈까? 어디로요? 보여줄 곳이 있어. 보여줄 곳이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이요? 응, 지금. 윤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잠깐만 다녀올 거야.
할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장 귀한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뭔데요? 가서 보면 알 거야. 차는 강남에서 멀어져서 오래된 동네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정말 오래된 달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과 낡은 집들이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야. 할아버지가 어릴 때 사셨던 동네라고 하시네요. 정말요? 응, 70년 전에 말이야. 70년 전이라고 하시는군요. 골목을 걸어가니 작은 가게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 가게 앞에서 멈추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가게 주인한테 인사하셨어요. 어머, 회장님 오셨네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네요. 이분이 우리 윤호 여자친구야. 아, 그렇구나. 예쁘네요. 가게 주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회장님이 자주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어떻게요? 여기 애들 학비도 대주시고 어려운 집 생활비도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주신다고 하는군요. 다음 가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병원비도 도움받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든 가게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골목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놀랐지? 네, 정말 놀랐어요. 나는 돈이 많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돈이 많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시는군요. 김밥집에서 너를 보면서 알았어. 뭘 아셨어요? 너는 진짜야. 진짜라고 하시는군요. 무슨 뜻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산다고 하시네요. 그런 사람이 우리 윤우한테 필요해.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젊은이. 뭐가요? 내 손자를 진짜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그때서야 이해했어요. 할아버지의 시험은 물질이 아닌 사람을 보는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경이는 좀 어려울 거야. 괜찮아요. 정말? 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넌 참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의 시험은 결국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묻는 기회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도 말이죠.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평화롭게 지났어요. 하지만 민경 여사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복지관에 출근했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하은아, 괜찮아? 네. 뭐가요? 인터넷 기사 봤어? 인터넷 기사라고 하니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재벌가 며느리감의 충격적인 가족사.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제 사진과 윤호 사진이 함께 올라가 있었죠.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란 이모의 과거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10년 전 이모가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피해자라는 게 밝혀져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기사에서는 그 부분을 축소해서 썼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이모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거든요. 바로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하은아, 미안하다. 이모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왜 미안해 하세요? 내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걸로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모는 제게 부모님 같은 분이셨거든요. 윤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기사 봤어? 네,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윤호의 목소리에도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윤호야. 괜찮을 리가 있어? 우리 집에서 난리 났어. 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정말 화나셔. 민경 여사가 화나셨다고 하는군요. 그날 저녁 급하게 윤호 집으로 불려갔어요. 가족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민경 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은 씨, 이게 뭐예요? 신문 기사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우리 가문에 먹칠한 걸 죄송하다고 해요? 먹칠했다고 하시네요.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건 이모가 피해자였어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문과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문과 엮이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윤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내가 심한 거야. 이런 집안과 결혼하겠다니. 이런 집안과 결혼하겠다니 심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때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니? 아버님, 큰일 났어요. 민경 여사가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기사를 읽어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런 집안과 결혼시킬 순 없어요. 왜?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제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모가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민경 여사가 비웃었어요. 참 순진하네요. 순진한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할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문이 부끄러워해야 할 건 그녀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실을 왜곡한 너희들이야. 진실을 왜곡한 너희들이라고 하시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놀란 것 같았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기사가 누가 흘린 건지 나는 알고 있어. 누가 흘린 건지 안다고 하시네요. 민경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경아, 내가 한 거지? 할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답해. 가문을 위해서였어요. 가문을 위해서였다고 하시네요. 가문을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게 가문을 위한 거야?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게 가문을 위한 거냐고 하시는군요. 할아버지가 화나신 건 처음 봤어요. 당장 정정기사 내라. 아버님, 내가 2번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민경 여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두려움 없이 진실 앞에 섰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젊은이.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해해요. 정말 이해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정정기사가 났어요. 미란 이모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왔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기자회견을 여시기도 했어요. 우리 가문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게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와 저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거였죠. 하은아, 우리 혼인신고하자. 정말? 응,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윤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네, 가족이에요. 손을 꼭 잡고 구청을 나왔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새 집을 구했어요. 윤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아파트였죠. 여기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자. 좋아요. 함께 집을 꾸미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예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복지관 일도 계속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요. 작은 복지법인을 만들어 보고 싶어 윤호한테 말했어요. 복지법인? 응,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윤호가 응원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께도 말씀드렸더니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게 내 길이구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복지법인 설립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경 여사는 여전히 저를 썩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어느 날 윤호 아버지가 조용히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하은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윤호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은 씨 덕분에 윤호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더 성실해지고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가요? 내가 윤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더라. 윤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우리 쪽이에요. 윤호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복지법인 설립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할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줄 게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끼던 반지야. 할아버지 어머니가 끼던 반지라고 하시네요. 이런 귀한 걸 내가 가진 것 중 내게 꼭 어울릴 유산이야. 저에게 꼭 어울릴 유산이라고 하시는군요. 정말 받아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할 건 내 쪽이야. 윤호를 행복하게 해줘서 복지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됐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던 그 동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었어요. 이제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겠네. 네, 정말 기대돼요. 윤호도 퇴근 후에 자주 도와주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 그렇죠? 하은이 만나서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 윤호의 말이 정말 기뻤어요. 몇 달 후 작은 파티가 있었어요. 복지법인 개소식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윤호 아버지도 오셨어요. 민경 여사는 끝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꽃은 보내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미란 이모도 오셨어요. 하은아,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이모.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모의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윤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네. 맞아요. 우리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함께 하잖아요. 윤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있으니 정말 이 집안의 구성원이 된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윤호와 함께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민경 여사와는 아직 완전히 가까워지지 못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윤호와 함께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김밥집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그 시험이 결국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준 선물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윤호와 저는 매주 주말마다 특별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김밥집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데려갔던 그 골목 말이에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토요일 아침마다 이모와 함께 김밥을 싸서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20명도 넘게 와요. 하은 씨, 고마워요. 동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아이들도 이제는 제 이름을 불러줘요. 하은 언니, 응, 왔구나. 오늘은 뭐 배웠어? 수학이요. 어려웠어요. 그래, 다음에 언니가 도와줄게. 윤호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와줘요. 하은아, 김밥 더 필요해? 응, 조금 더 가져와 줘. 알았어. 어느 토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경 여사가 조용히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니? 윤호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놀래? 못 올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그냥. 민경 여사가 앞치마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왜? 내가 하면 안 돼? 아니에요. 감사해요. 민경 여사가 김밥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셨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셨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민경 여사한테도 인사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경 여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봉사가 끝나고 나서 민경 여사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은 씨, 얘기 좀 할까요? 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땐 내가 틀렸었나 봐. 민경 여사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처음 봤을 때 말이야. 아, 그때요. 난 돈이 있고 학벌이 좋은 며느리를 원했어.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 어머니, 미안해, 하은아. 민경 여사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나간 일이에요. 민경 여사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어머니.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경 여사도 가끔 복지법인 일을 도와주시게 됐어요. 이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네. 그렇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구나. 네, 할아버지. 젊은이 덕분이야. 모두의 덕분이에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윤호 부모님, 윤호와 저까지 모두 모였어요. 하은이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 윤호 아버지가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 민경 여사가 말씀하시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머니도 제게 정말 어머니 같아요. 그래,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 네. 식사 후 할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젊은이 고마워. 뭐가요?
우리 가족을 바꿔줘서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제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너의 힘이구나. 힘이요? 진짜 사랑의 힘 말이야. 진짜 사랑의 힘이라고 하시네요.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세요. 나는 뭐, 김밥집에서 저를 시험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은아, 고마워. 뭐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뭐가? 저를 받아들여줘서 당연한 거야.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 뭐요? 너 없이는 우리 가족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윤호의 말이 정말 기뻤어요. 다음 주말에도 우리는 그 골목에 갔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김밥을 나눠주면서 생각했어요. 돈과 스펙이 아닌 마음으로 만든 가족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에요. 하은 언니, 이거 맛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도 올 거예요? 물론이야. 따뜻한 밥 한 그릇, 손을 잡아주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 진짜 가문의 품격이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해요. 민경 여사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윤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참 행복하다. 맞아요. 이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저도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 김밥집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시험, 민경 여사의 반대, 그리고 우리의 사랑까지.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안을 바꾼 게 아니라 제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걸 변화시킨 거죠. 3년이 더 흘렀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하나가 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러주셨어요. 젊은이, 보여줄 게 있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어요. 가죽 표지가 낡아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이거 봐. 수첩을 펼치시니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진짜 부자는 따뜻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힌 문장이었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쓴 말인데 너를 보니 그 뜻을 알겠더라. 할아버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부자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었어요. 그 수첩 가져가. 이런 소중한 걸 제가 소중하니까 주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수첩을 다시 봤어요. 다른 페이지들도 읽어보니 할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나눔은 빼앗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몇 개월 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처럼 건강하셨는데 잠든 사이에 편안하게 떠나셨어요. 장례식 후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변호사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유산의 대부분을 정하은 씨에게 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저에게요?
네, 그리고 이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 가문을 이끌 가장 믿을 사람에게 하은이가 보여준 따뜻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민경 여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하은아, 아버님 뜻대로 해. 어머니, 너라면 잘할 거야.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복지재단을 크게 확장했어요. 기존에 하던 급식 봉사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윤호가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뜻대로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 작은 골목의 김밥집도 재단에서 지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게 했어요. 하은 언니 덕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고마워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네, 약속할게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한 노인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무슨 감사 인사요? 손자 수술비 지원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잘 됐네요. 덕분에 손자가 건강해졌어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보람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여전히 그 골목에서 김밥을 나눠줘요. 이제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요. 민경 여사도 빠지지 않고 오시고요. 하은아, 김밥 더 필요해? 네, 오늘 사람이 많네요. 다행이야. 많이 먹고 가라고 해. 민경 여사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윤호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저도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수첩을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정말 그랬어요. 사랑을 나눌수록 더 큰 사랑이 돌아왔어요. 처음 김밥집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작은 일들을 해요. 재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작은 김밥 한 줄로 사람을 바꾸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짜 부자는 따뜻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김밥을 쥔 손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